미국에서의 사망자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에 견줄 만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일본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를 차례로 연결하죠. 먼저 워싱턴입니다. 박현영 특파원, 지금도 미국이 확진자 수가 제일 많지만 이번 주 전망이 특히 암울하다면서요? 네, 미국 확진자는 33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9,648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끔찍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하는 보건당국자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네, 근데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 증가폭이 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죠? 네,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선 하루 사망자 증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630명에서 594명으로 감소한 건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빛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hopefull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ll be very proud of the job we all did. I will not say we have it under control, Margaret. That would be a false statement. We are struggling to get it under control. 네, 그런가 하면 뉴욕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서요? 네,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4살짜리 말레이 호랑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물원 직원이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첫 동물 감염 사례이자 호랑이가 감염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동물원 측은 감염된 호랑이와 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승조원 하선을 요구했다가 경질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브렛 크로지어 전 함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아베 총리가 내일 긴급 사태를 선언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일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기한은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6일까지가 됩니다. 대상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현, 그리고 오사카 지역 2개 현과 후쿠오카 현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은 지난 1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뒤로 82일 만입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4,592명, 사망자는 106명입니다. 네, 그러면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네, 긴급 사태가 선언된 지역에는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격리 시설이 지정이 됩니다. 또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에서 실시했던 도시 봉쇄 같은 강력한 조치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은 대부분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휴업의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 은행 같은 필수 시설과 또 대중교통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업시간 단축이나 간편 운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학교들도 문을 닫습니다. 네, 근데 도쿄에서 어제까지 사흘째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긴급 사태 선언이 좀 늦은 건 아닙니까? 네, 도쿄도 오늘도 도쿄에서는 8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경제계에서도 긴급 사태를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을 해왔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 108조엔,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해당하는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느라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도쿄에서만 1,000명이 넘습니다. 병실 부족은 물론이고 원내 감염으로 인해서 병원이 제 기능을 잃은 것도 나왔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긴급 사태를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뒤늦게 우리처럼 검사를 좀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3월 한 달 동안 평균 검사 수는 하루 동안 1,500여 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부터 하루 3,000건 이상으로 검사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전에는 우리나라 방식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관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용을 해야 한다거나 확진자의 동선을 드러내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적다면서 우리나라 방식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별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보고는 되고 있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도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작정 땅을 파서 시신을 묻거나 거리에 방치하는 현장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입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삽을 들고 무덤을 팝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딸이 직접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Ya que las autoridades no quieren dar ayuda ni solución ni nada.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3,600여 명, 사망자가 180명으로 집계된 이 나라에선 이 같은 장면이 종종 포착됩니다. Con toda seguridad. Hoy tenemos decenas de miles de contagios y a cientos de vidas cegadas por este virus. 공식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을 거란 뜻입니다. 대형 냉동 컨테이너도 등장했습니다.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병원과 장례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장의사들이 장례를 거부하면서 사망자 가족들은 직접 시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병원 안이나 밖이나 시신들이 질비합니다. 금방 장례를 치르기도 역부족입니다. 9/11 was bad. It really was bad, but it wasn't like this. 그래서 냉동 트럭이 동원됐습니다. 일단 시신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약인데 우리 방역 당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라리아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겠다며 대량 비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양의 말라리아 약을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doses of it, 29 million to be exact. 모기로 인한 감염증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약 이름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없는 환자라면 이 약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효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감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언급할 만큼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도 저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NN은 해당 치료제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심한 발진,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도 부정맥 등으로 심장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개발한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틀 안에 모두 죽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게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발표한 호주 연구진은 해당 구충제인 이버맥틴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과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은 여전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10대 명산 중 한 곳인 황산입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연출하는 장엄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된 황산 입구는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등산로 외길은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마스크를 안 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자 벌써부터 긴장이 풀렸다는 지적이 온라인에서 쏟아졌습니다. 고속철 안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있는 승객이 위험하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승무원은 양측 모두 다음 역에서 내리게 한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베이징의 한 주택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깅을 하고 온 여성과 아파트 관리원이 말싸움을 벌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아직 다 떨쳐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진단 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나라들이 100곳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나라들부터 우선적으로 돕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하루에 만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14만여 명 분량입니다. 국내 소비량은 하루 만여 명 정도여서 생산량의 90% 이상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이 진단 키트의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121개국입니다. 어느 나라부터 지원해줘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모로코 등 우리 교민 수송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 교민을 태우고 올 비행기에 진단 키트를 실어 보내는 방식입니다. 또 바라카 원전 완공 행사를 연기해준 아랍에미리트나 지난해 5월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때 적극 지원을 해준 루마니아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100조 원대 금융지원 대책 시행을 앞두고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해당 정부 부처와 은행 등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